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그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 그 지급 방식에 대한 최근 그 중기부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중기부는 끝날 수는 있어도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알 권리, 그 다음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최근 중기부의 공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비판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는지, 또한 현재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죠. 이런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듣다 보면은 때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공문 보면서 마찬가지로 좀 분노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분노로만 끝난다 그러면 이 영상 제작하는 의미가 없겠죠. 무엇이 문제이고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또한 무엇보다 중기부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대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이야기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영상을 오늘 방송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내용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13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도 설명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카피를 주제를 이렇게 잡았네요. 역대 최대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으로 코로나19 손실의 보상을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기부가 카피를 정했습니다. 자, 보도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23년 1월 13일 서울경제는 기자의 눈 소상공인 2번 울리는 정부의 지원책 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 공문이 뭐냐면 이 서울경제에서 나왔던 이 기사에 대해서 반박 보도를 하는 거야. 중기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기사에 대한 반박 차원의 얘기인 겁니다. 중기부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경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그 자영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에게. 정부가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준다면서 매출이 전 분기보다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손실보상도 즉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 5, 6개월 걸린다는데 그 사이 문 닫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라고 기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얘기를 들어서 기사에 올린 거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영업자분이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일한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해 주겠다고 한 것은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마저도 차등 지급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자영업자가 애매한 손실보상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자영업자 얘기를 실은 겁니다. 이거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인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중기부의 입장입니다. 자,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인 19년 동기 대비 하락한 개별 사업체의 손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감소입니다. 이거를 맞춤형으로 보상하므로 전 분기보다 매출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중기부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네, 중기부 얘기가 맞습니다. 네, 전 분기보다 매출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거는 중기부 얘기가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렸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은 자영업자시잖아요.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 나는 매출 전 분기보다 조금 올랐다는 걸로 못 받았다고 느꼈던 거지만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기부에 정했던 기준에서.
사실 다른 이유로 받으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마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께서는 이것 때문에 못 받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눈살을 찌푸렸냐면, 이분은 자영업자고 소상공인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이런 겁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요, 한쪽은 법을 되게 잘 알아. 근데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너무 흥분했어. 그리고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막 얘기한 거예요. 막 얘기했는데 법을 아는 쪽에서 딱 듣고 나서 그래, 너 말 잘했어. 너 이거 틀려. 그러니까 너는 못 받아야 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분은 힘이 없어요.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그냥 막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당신 이게 틀렸어. 법하고 틀려. 그러니까 당신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인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그 작은 사람의 그 목소리를 굳이 가지고 반박 보도를까지 해야 될 정도인가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자영업자, 기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영업자의 그냥 인터뷰잖아요. 자영업자 했던 그 인터뷰잖아요. 그래요. 이게 문장만 놓고 보면 틀린 내용이에요. 문장만 놓고 보면. 공문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갖고 그 거대 기관이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치 모든 걸 잘했다는 듯한, 이 카피가 그렇잖아요. 온전한 보상을 추진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굳이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거대 기관이 굳이 이걸 콕 집어갖고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 우리는 맞다,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이거잖아요. 보상을 받아도 사실과 다르다. 그래요, 사실과 달라요. 그거 안다니까요. 근데 다른 이유가, 다른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마치 중기부의 모든 그 소상공인 전 정책들이 우리는 올바르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저는 이게 더 자극적이에요. 온전한 보상을 추진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온전한 보상을 굳이 이런 카피를 써야 되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조금 따뜻하게, 힘 없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래야 되는데 자극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반박 보도를 굳이 해야 되나?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억울하다 보니까 반박 보도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왜 만드냐는 거죠. 어떤 제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네. 진짜 막 이만한 기관이 그냥 막 흥분해갖고 너무 힘없고 모르니까 그냥 막 얘기했는데, 그 말꼬투리 하나 탁 잡아갖고 모든 그 전제 조건,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일반화해버리는 그런 뉘앙스라서 저는 굉장히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했다. 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속보상 시스템 운영했으며 80에서 90%가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영업자가 무슨 얘기를 했죠? 받는데 5, 6개월 걸린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요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야. 아니야, 80에서 90%가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돼. 그럼 다 받았어, 신속보상. 이거는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맞습니다, 중급 입장. 신속보상 시스템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여러분 신청하자마자 받으실 분들은 바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으신 분들 다 아시죠? 근데 다만 이제는 이 자영업자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이의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대해서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던 거, 그 얘기를 한 건데, 굳이 본인들도 알 텐데 우리는 신속보상에서 해당됐다 90%가, 그리고 이의 신청 두고 있다. 아니 뭐래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합니까? 잘했다니까요. 이런 거 잘했어요. 다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 애간장 타는 마음 아시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의 신청하는 얘기나 확인지급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신속보상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좀 보듬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잖아요. 제 말은. 기관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금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손실 피해 보상 소급 적용, 소급 적용 관련해서 자, 새 정부는 인수위의 법 개정 필요성, 소상공인의 과거 영업 제한 이행 여부 관리 비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혼란성 가능 고려해서 소급 보상 성격의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그쵸? 이거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정부의 입장은 뭐래요? 정부의 입장은 이 문장에서도 나오죠. 소급 보상 손실 보전금으로 퉁쳤다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저의 채널을 늦게 구독하신 분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항상 정부의 방향성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의 현 방향성입니다. 소급 보상 손실 보전금으로 이미 지원했다, 퉁쳤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왜 퉁쳤을까? 소급 보상은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 국회에서 개정, 이거는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개정해야 돼요. 국회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국회의원들. 지자체가 과거 방역조치 이행 사업의 정보를 전부 확인에 어려운 점, 기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중복에 따른 소상공인과 형평성 문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속하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손실보전금을 마련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중기부의 입장입니다. 이게 초반에 손실보전금 나왔을 때 그리고 소급 보상에 대해서 막 논란이 많았을 때는 중기부도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분위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장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소급 보상 어려우니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했다. 우린 할 만큼 했다라는 게 지금 중기부의 입장이야. 요 문장 카피 그대로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이게 맞아요? 약간 다른데요? 제 느낌은. 그때 이제 선거철에 나왔던 얘기와 뭔가 다릅니다. 뉘앙스가. 판단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게 맞나요, 정말로? 순서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길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댓글에 또 달아주십시오.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정부는 소급보상 개정되기 전까지는 안 되고요. 이미 또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보전금으로 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요.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큰 차이가 있죠. 손실보전금 기껏해야 최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600만 원 받았고요. 손실보상금은 아니죠. 더 큰 금액입니다. 물론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도 더 많은 지급을 받아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에 대해서. 왜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왜 그래야 되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왜 돼야 되죠? 모르시면 자꾸 기자가 물어보면 자꾸 이렇게 꼬투리 잡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는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똑똑하지가 않으면 자꾸 이러면은 꼬투리만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소급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나라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부가 장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그 전부터 7월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부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던 거잖아요. 그건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내 의지에 따라서 안 했으면은 권리가 없죠. 그러시면 안 되죠. 내 의지에 따라서 장사를 안 했다. 그럼 본인 책임이지. 그런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단 행정적으로 막았잖아요. 행정적으로. 월세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알바 안 줍니까? 뭐라도 좀 챙겨줘야 되잖아요.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착하시잖아요. 월 고정금은 나가죠. 세금 나가죠. 공과금 안 나가나요? 나갈 건 다 나가고 벌지는 못하고 보상해줘야죠. 예.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누군가가 왜 소급 적용이 돼야 됩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정확히 말씀하세요. 소급 적용이,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받은 이전부터 나라가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린 장사를 안 했다. 손실보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하지 말라고 해서 장사를 안 했으면 그만큼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게 맞아요. 지금 법이 미비해서 그런 겁니다. 개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뭐 비판만 하진 않죠. 그죠? 아마 조금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봤을 때 이게 맞다고? 그랬었을 거예요. 아니,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기자들이 물어보거나 누군가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꼬투리 잡을 일을 안 생기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온전한 손실보상 가볼까요? 자, 정부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과 함께 1조 6천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29조 원의 2차 추경 편성을 했다. 맞죠? 엄청난 큰 규모였습니다.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었는데 돈 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풀었어요. 실제 풀긴 풀었습니다. 이건 팩트죠. 자, 손실보상 경우 새 정부 들어와서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했죠. 원래 90이었는데 100%로 늘려줬고요. 분기별 보상의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인상했죠. 원래 50이었는데 하한액도 높였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네요. 참. 네, 여기 나오네요. 네. 자, 29조 원 추경 예산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요. 그간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36조 원을 제외한 18조 원보다 큰 규모.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과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이행한 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가용 예산으로 최대 지원했다. 근데 저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표현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못 받으신 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카피를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저런 게 오히려 더 자극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 손실보전금 지원금의 기준 손실보전금이네요. 자, 손실보전금 일괄 지급이 차등 지급으로 이어졌다는 이제 자영업자의 이야기. 그 지적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원 수준이 강화된 것으로 할 수 있음. 이렇게 예의가 나오는데요. 이 논리가 맞질 않아요. 누가 뭐래요? 최소 600에서 1000만 원 지급해서 지원 수준이 강화된 거. 그쵸? 방역지원금 300이었으니까 이걸 600만 원 준 거. 지원 수준이 강화된 거 맞아요. 근데 이거랑 일괄과 차등 지급 요게 바뀐 거랑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내용인가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일괄 지급과 차등 지급 이거 바뀐 거랑 이 내용과 상관관계가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되게 뭐랄까요, 고난이도적인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적인 정말로 그 문장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쓴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읽어보면 다 맞아. 고개 끄덕끄덕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읽어보면 고개 끄덕끄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보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이거랑 논리가 맞아?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사실 이거랑 이거랑 다른 얘기죠. 성격 자체가 다른 얘기죠. 이거랑 왜 엮습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차등 지급으로 이뤘다는 지적.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정부에서 7차례 걸쳐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지급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판단도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지급했던 기준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자, 폐업일 기준도 있었죠. 폐업일 기준 좀 완화했던 부분.
신고 매출의 감소 요건을 추가하는 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부가 왜냐하면 진짜 그 폐업일 기준도 완화해줬고요. 예, 더 늘려줬고 과거보다. 그 다음에 그 신고 매출의 감소 요건 이것도 최대한 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늘려준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소외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폐업일도 미리 예고를 했으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제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손실보전금 전에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폐업 조금만 미뤄달라고. 아주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희 옛날 구독자님들. 손실보전금 나오기 전에 이게 폐업 좀만 미뤄달라고. 이제 확인된 다음에 다 공문 나와서 그때 가서 폐업해서 늦지 않으니 조금 기다려달라 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한테 막 질문 주시고 댓글로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좀만 기다려달라고. 공문 나와서 그거 보고 확실히 하는 게 낫다.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12월 31일에 폐업하셨잖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거 횟수 바뀌기 전에 대부분 폐업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컨설턴트들이 다 이렇게 컨설팅을 하니까 회계연도 바뀌기 전에 폐업하시라 막 이러니까. 근데 이분들 다 못 받았잖아요. 그 폐업일 기준 때문에. 그러니까 좀 미리 그냥 알려줬으면 이렇게 좀 이런 분들 안타까운 사례가 안 생겼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는 정부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사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젠 할 만큼 했다. 지금 공문을 봐도요. 지금 공문을 봐도 온전하게 보상 추진을 했다. 예. 이해는 갑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면 이런 서울경제 보도와 이런 보도들이 비슷한 류의 보도가 나오면 자꾸 이제 비판 어린 목소리가 많아지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나오자마자 바로 반복 보도를 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하는 건 좋은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감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다리신 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조금 이해해줘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을 그 작성했을 때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 좀 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좀 안타깝다는 얘기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말투리 꼬투리 잡아서 마치 그게 다 틀렸다는 마냥 그렇게 이제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참 힘들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간절하게 소급 적용 기다리는 분도 꽤 많고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좀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따뜻하게 좀 보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오늘 또 이 얘기를 제가 했을까? 예고해드렸죠? 오늘 이 방송 하겠다고? 왜 그렇죠? 그렇죠. 잊지 말자. 소급 적용입니다. 절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소급 적용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계속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릴 겁니다. 슬슬 선거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총선, 국회의원 선거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찌 보면은 뭐 한참 남아있다라고 볼 수, 왜냐면 내년이니까. 근데 실제 이제 여름 때 되면, 이번 연도 여름 때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가 돌입을 해요, 사실상. 전 여의도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계속 이거를 점화시켜야 됩니다. 이 아젠다를요, 이 소급 적용 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지원, 이거를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래야지만 또 움직인다고, 국회의원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죠? 뭐 20분 넘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부터 우리 그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댓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막 서류 때문에 어렵죠,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서류 준비 잘 해놓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리고 제발 그 이상한 회사한테 의뢰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뭐 누가 해준다 그래서 했다가 또 돈만 뺏기고. 절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예. 이상한 뭐 컨설팅 업체 무슨 이상한 사이트 가갖고 막 뭐 도와준다고 꼬드겨갖고 그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런 분들은 여러분 안 도와줍니다. 돈 바라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뭐 서류 해주겠다, 서류 대행해주겠다, 뭐 정책 자금 받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매번 강조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막 또 이미 막 난장판일 거예요. 또 그런 분들도. 절대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함을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주셨으면.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거 절대 여러분 보이스피싱 계속 의심하십시오. 무슨 문자 오거나 이러면 계속 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문자 온다 그러면 의심 먼저 하십시오. 아시겠죠? 왜냐하면 판을 칠 겁니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꼬드기려고. 절대 그런 거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께 계속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이제 남아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댓글을 계속 읽습니다. 읽으면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도 이제는 피부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과 소통하는 여정이 되겠고요. 항상 여러분의 권리를 잘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보가 느리고요. 여러분이 정보가 없으면 피해를 당해요. 정보가 힘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정보들. 이번에 들어가는 대출부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갔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 모르면 피해 당하는 것들. 모르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것들. 끊임없이 여러분 돈이 되는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또 파이팅 해야 되겠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만나는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우리 여정가족님, 여기는 이제 여정가족님만 보시는 겁니다. 구독자님들만.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기서 그 전에 나가주시면 돼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얘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얘기합니다. 여정가족님께서 한 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항상 우리 여정님 보는 재미로 5시, 제가 5시에 항상 약속 지켜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못 해드리겠어요. 때로는 못 올 때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확답은 못 해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5시에 여러분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매일 5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다린다 이런 분도 많으시고요. 늘 여러분과 소통하는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경제 비서입니다.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이 혹시나 너무 장사에 바쁜 나머지 빼놓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께 챙겨드리겠고요. 1월 25일까지 여러분 부가세 아시죠? 1월달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부가세 신고입니다. 여러분 꼭 빼놓지 않고 부가세 잘 신고하시겠고요. 이렇게 이것처럼 여러분께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혹시나 까먹고 있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도록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인사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